최고위원 돼서 서울에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여기 가야 되지 않냐. 나 오사카 본사 얘기했던 거 이상한 거 해봐야 돼. 그거 별 재미도 없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2년형 받으셔야 됩니다. 예, 매일매일이 새 국면인 듯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는 이건데요. 청와대가 이 문재인 대통령 30년 직인 송초로 시장 당선을 위해서 지역 라이벌에게 일본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넘어서 후보 매수 의혹까지 되는 건데요. 파장이 꽤 클 것 같습니다. 그게 그 대선 끝나자마자 내가 고베 가라 하던 거 막 이래서 내가 고베를 갈 이유가 없다. 최고위원 돼서 서울에 있으니까 술자리에서 여기 가야 되지 않냐. 뭐 가게 되면 나 오사카 본사 얘기했던 거 뭐 그런 거도 몰라도 뭐 그 이상한 거 해봐야 돼. 그 별 재미도 없고 뭐 그 정도 얘기를 했죠.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장해찬 평론가님. 뭐 업무수첩에도 나왔지만 정황 증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17년 말쯤에 청와대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불출마를 하는 대신 자리를 내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겁니까? 네, 그 전에 먼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먼저 보시죠. 중앙당과 BH 청와대에서 B를 제거하겠다. 이 B가 바로 송초로 시장의 당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뜻하는 것 같고요. 송 장관 체제로 정리하겠다는 것이 표기는 조금 다르지만 이 송초로 시장 단독 후보 체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적힌 메모 내용 그대로 2017년 하반기부터 청와대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 말에 의하면 민정수석실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인사, 그리고 정무수석실의 인사,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실명 나왔고요. 인사 담당하는 비서관급 고위 인사들이 연락을 와서 뭐 총영사 자리부터 시작해서 공사 사장 자리,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과분한 자리라는 이야기도 씁니다. 그렇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각기 다른 자리를 계속해서 권유하면서 어떻게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울산시장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언론 인터뷰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면서 입장을 좀 번복하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술자리에서건 공식 전화건 간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울산시장 후보 교통정리를 하려 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그 교통정리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초로 시장이 무난하게 경선 없이 단독 후보가 되어서 울산시장으로 밀어주기 위해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이 2017년 하반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 명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수진 부장,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까요?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청와대가 잘 알고 있다가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즈음해서 이 자리로 다시 회유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냥 실명으로 시원하게 공개를 하시죠. 네. 예. 지난해 2월 23일 날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과 예. 임동원 전 최고위원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한병도 수석이 울산에서는 어차피 민주당이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병도 정무수석은 다시 역제안을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는 임기도 좀 남아있고 하니까 좀 그 고베 총영사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청와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정무수석과 나눴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우선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는 꿀단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꿀단지요? 왜냐? 예.
오사카 총영사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사카 총영사는 말고 그 센다이 총영사로 가면 고베 총영사로 가면 고베, 어떻겠느냐 역제안을 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대화예요. 바로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누구를 좀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고 싶다 하니까 청와대 측에서는 고베 총영사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역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 이런 총영사 자리,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는 영사급에서 최고 자리입니다. 이런 총영사 자리가 자리 나눠먹기 그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어떻게 보면 후보를 정리해주는 대가로 자리를 약속받는 것, 이거 후보 매수조입니다. 후보 매수. 예,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예. 바로 이 자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후보직을 단일화해달라. 이것 때문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구속됐고요. 똑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 인사가 직접 개입해서 이런 걸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도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면 위배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근데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다른 당 후보는 하명 수사를 해서 그 흠집을 내게 한다는 건 지금까지 그 하명 수사 의혹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췄는데, 이건 한 발 더 나아가서 같은 당 지역 라이벌을 자리를 보존해주면서 좀 물러나라고 얘기했다. 글쎄, 이게 좀 더 파장이 더 커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사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황상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얘기한 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저도 민정수석실 쪽에서 높은 자리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선 직후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농곡의 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숫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적인 얘기인 건지 공적인 얘기인 건지 알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건 정확했던 것 같아요. 당 차원에서 저희 PK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나름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의미 있는 승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쪽에 상당히 공을 들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당에서 어떤 작업들을 하지 않고 청와대가 진행을 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가 거기에 얹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 송병기 부시장 수첩이 제가 볼 때 거의 다들 모두가 아는 자료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검찰이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의사실 공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예. 여기서 좀 짚어볼게요. 과연 그러면은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말이 어느 정도의 그러면 신뢰성을 갖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예. 어제 무려 3군데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3군데 인터뷰 내용이 같습니다. 다 하고 나서 어젯밤 오후 9시쯤에 이거 사실이 아니다. 뒤집긴 했지만요. 저희 채널의 왕도 인터뷰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3군데 신문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수석급이 어떤 제안을 했고 언제 제안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제안을 했고 이런 경우가 과연 없는 걸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꽤 구체적인 굉장히 증언이기 구체적이죠. 때문에, 그리고 3군데 보도 자체가 다 하나씩 다 맞아다는 것도 있고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기까지 나온 내용은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인데, 근데 그 이후에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가고 싶은 곳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임동호 전 최고위원 불출마를 위해서 주저앉히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는 이제 불발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남아있는 총영사를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임기가 남아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고베 총영사 얘기했는데 임동훈 씨가 싫다고 그런 것 같고, 그러니 이제 한번 딜이 깨진 겁니다. 속담은 딜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아주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와서 인사담당 비서관이 가득 싶은 거 알려달라. 그러니까 인사담당 비서관이 사실은 공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사장, 감사, 뭐 이 자리들에 사실은 인사에 대한 실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사담당 비서관은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인사담당 비서관이 저 임동호 씨를 만나서 가고 싶은 자리를 알려달라고 했던 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이만큼 있으니 당신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적절한 걸 매치업해서 보내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예. 왜 임동호 씨한테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저 대화를 하면서 가는 대신에 경선 포기하시오 뭐 이 얘기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전후 맥락들을 좀 상황을 살펴보면 울산시장 경선과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닐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장혜철 평론가님. 그래서 결국 경선 못 치렀고 송철호 현 시장 단독 공천됐는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여기에 등장인물들의 굵직한 면면들이에요. 임종석 실장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뭐 여러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본다면 뭐 진실이 좀 더 밝혀져야겠지만 대통령 친구가 진짜 이렇게 센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당 지도부였다는 뜻이고요. 이분이 울산에서만 계속 뿌리를 내리고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활동을 했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직접 전화해서 챙긴 정황이 드러났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미안하다 할 정도면 이분의 정치적 입지나 중량감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본인도 평소에 임종석 전 실장이나 김경수 지사와 함께 친분이 있어서 술자리 가지면서 뭐 자리 이야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정권의 실세들과도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시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친구가 등장해버리자 경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그냥 단독 공천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 이분이 단독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이전에 민주당 후보가 못 되거나 뭐 고배 총영사든 공사 사장이든 이런 자리도 제안을 안 했었겠죠. 예. 그런 자리를 주면서까지 회유를 할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경선조차 없이 송철호 시장 단독으로 결정이 났다. 청와대 차원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송 시장의 이 선거와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뛰어왔는지 개입을 해왔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 인터뷰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작년 2월 23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병도 정무수석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 얘기를 하니까 고베 총영사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담당 비서관이 검토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또 한병도 정무수석도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와서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고베 총영사 가시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화를 걸어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다는 얘기를 재차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 예. 지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드루킹에게 선거와 관련해서 고베 총영사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사유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리에 계속해서 관여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한병도 정무수석이라든지 인사 담당 비서관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57조 5항에 정확하게 이거는 처벌돼야 된다는 규정에 해당됩니다. 예. 자, 이렇게 송철호 시장을 밀기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령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7월 청와대 인사가 울산을 방문해서 송철호 시장과 현안을 논의했던 모습도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편중되고 지역에서는 지금 예타 이것만 가지고 자체를 가지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도시는 그냥 망해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시도지사 간단히 좀 정리해서 모이기 전에 현장에 무슨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울산에 왔으니까 울산의 현안, 어려움 이런 걸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꼼꼼히 새겨서 챙겨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챙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내용이 아주 적절한 건의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져가서 아주 구체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한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7월 화면이었고요. 김종욱 교수님.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반칙하고 뭐 억울하다. 본인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선의 기회조차 없이
분이 예를 들면 당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본인 생각이 이렇겠죠.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울산시장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이 문제가 여하간 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률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해서 과도한 충성 경쟁이 벌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 법률 위반과 무관하게. 다양한 차원에서. 두 번째는 당 차원에서 좀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당시에 소위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했는지에 대한 점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도요. 예, 청와대가 좀 답답한 게 다른 건 잘 설명하다가 이건 수사중원이니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얘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당에서 경선 과정에 대한 대국민적인 해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청와대 출신들과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빨리 공식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언론에 상당히 구체적인 발언을 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입장문을 내고 말을 바꿨습니다. 경선 불출마 전제로 자리 제한 가지신 게 있으신가요? 의식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제 뜻이 아니고 제 뜻이었습니다. 제 뜻. 윤정숙 실장도 있었고, 우리 김정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젯밤까지만 해도 조수진 부장, 네. 본인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는데 지금 화면이 오늘 오후 2시에 검찰 조사 받을 때거든요.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조선일보, 채널A,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전부 다 전화 받고 상세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날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왔는지 정말 이거는 기사를 완벽하게 쓸 수밖에 없게끔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오후 9시에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청 2차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입장문식으로 이거 사실이 아니다. 번복을 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문이라든지 방송 인터뷰할 때는 바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후보 사후배수죄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네.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진술을 안 했겠죠. 그럼 왜 했느냐? 자신은 어차피 좀 억울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지역위원장이 복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좀 불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심정을 계속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했을 것 같고요. 이 오사카 총영사, 드루킹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럼 왜 오사카 총영사냐?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 일본에는 총영사 자리가 8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교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총영사가 대사보다도 낫다는 평가가 외교가에서는 많아요. 왜냐? 우선 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정기적으로 어학시험을 봅니다. 총영사는 어학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총영사는요, 이 대사와는 달리 아그레망, 그러니까 상대 주재국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돼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죠. 또 한국과도 1시간 거리, 비행기 타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가 마치 이 정부 들어와서 꿀단지가 된 것처럼 논공행상의 대상이 된 것, 이게 굉장히 지금 외교관들도 착잡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이 압수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엔 지금 저희가 쭉 짚어봤던 것처럼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 일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업무 수첩 내용이 조금씩 정황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국정농단 당시 결정적 증거 역할을 했던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종범 수첩 얘기가 동시에 불거지는 이유, 당시에도 어느 정도의 증거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판도라의 상자인 송병기 수첩도 고스란히 선거개입 의혹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법원에 가서 증거 능력 문제 아직 판단하기 좀 일러요. 왜냐하면 좀 자체도 어렵을 뿐만 아니라 저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 워딩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그거를 본 사람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진술이 이제 송병기 수첩에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적었는지에 따라서 증거능력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재판정 갔을 때 이게 증거능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건 지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이슈를 다루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책임들 같은 걸 제기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고도 남죠. 왜냐하면 저게 어떻게 보면 송병기 씨 입장에서 보면 날짜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을 받아 적은 거라고 하면 법정에서 증거능력 이 여부는 차후에 판단한다 하더라도 일단 저 부분을 가지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검찰이 저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나왔던 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한병도 전 수석 그다음에 당시에 인사 담당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조사해서 자, 이 수첩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실이 어떠냐라고 추궁할 근거는 충분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의혹이 있어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송철호 후보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당시 울산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에게 국비를 몰아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고스란히 송병기 부시장 수첩에 적혀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강길부 의원, 울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뒤에 송철호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께 고언을 드립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이번 주까지 사퇴를 안 하시면 제가 중대 결심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라고 이야기한 송철호 후보의 힘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종합을 해보면 장혜철 평론가님, 최초의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 하명 의혹도 있었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같은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끔 단독 공천한 것도 있고 이번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송철호 후보 지지를 이끌어낸다. 이게 지금 삼박자입니까 그러면? 사실 지방선거에서 현역 의원이 누구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현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조직도 있을 것이고 인지도 그리고 현역 의원이 그동안의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시장 후보와 발을 맞추게 된다면 이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송병기 부시장 업무 수첩을 보게 되면 강길부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 적힌 게 참 놀랍게도 다 현실이 돼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 물러나게 회유하는 것도 그렇고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이죠. 자유한국당 탈당해서요. 탈당하자마자 민주당 입당설이 파다하게 돌았고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 민주당의 후보인 송철호 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 업무 수첩에 나와 있는 물 문제나 혁신 병원 문제 같은 경우도 송철호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두 가지 사업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강길부 의원과 함께 공동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합니다. 현역 의원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정당에 있었던 시장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끈끈하게 발이 잘 맞춰지는 것. 이 배경에 송병기 부시장의 그랜드 플랜이 있었고 청와대가 그에 발맞춰서 관련 예산과 국비를 강길부 의원에게 몰아줬던 것이 아니냐.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철호 시장 한 명 당선시키려고 얼마나 큰 그림이 그려졌던 것인가. 이 수첩 내용대로라면 영화 한 편이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요.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수첩이 정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같은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실까요? 이 사건을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해서 2년 나왔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 2년형 받으셔야 됩니다. 최소 2년형 조수진 부장. 네. 자유한국당의 저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동의를 한다기보다요. 노무현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됐죠? 바로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탄핵까지 갔어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미에 이거는 굉장히 위배된다. 이런 이유였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사건이 기소가 돼서 하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것이 바로 청와대에서 진박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개입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바로 공직선거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비춰볼 때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캠프 역할을 한 것 같은 정황들, 여기에 대해서도 그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평상시대로라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청와대는 작은 것 하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뭐에 하나라도 전부 반박을 해봤다는 거죠. 사안 따라 말하는 목소리가 컸다 작았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청와대 관계자 조금 전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놓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기자들 소설 누군가 쓴다고 해도 베껴 쓰지 마라. 단독,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기사라고 쓴 의미에서 단독을 붙이는데 단독 기사는 달디단 독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자 출신 국민소통수석이 기자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청와대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주문합니다. 송철호 현 시장의 정치적 라이벌 매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정말 주목이 됩니다.